자, 시작할게요. 자, 일단 오늘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이 기억나세요?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저희가 지난주 복습, 지난주 수요일 날 뭐 했었냐면 이제 오랜만에 진도 나갔잖아. 수요일부터 해서 제일 첫 번째가 부등식의 뜻, 뭐 몇 가지 용어들, 표현들 배웠고 이제 1차 부등식의 기본 풀이까지 배웠어요. 수요일 날. 그리고 금요일 날은 이번 숙제였죠. 복잡한 거 몇 가지 해봤잖아. 근데 뭐 어렵지 않아요. 막상 해보시면 복잡한 것들. 그리고 이제 거기까지 해서 사실상 지난 시간까지 해서 계산은 끝났고요. 자, 오늘이 74쪽입니다.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은성아 제목에 뭐라고 써있나? 1차 부등식의 활용이라고 써있다라는 거지. 자, 지금부터 아마 방학 때 여러분 중에 좋은 기억인 친구도 있을 거고 좀 어려웠던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번 시험은 죄송한데 활용은 무조건 나올 거기 때문에 아직 시간 있을 때 한번 도전해보세요. 그러니까 일단 하다가 정 안 되면 뭐 못할 때 못하더라도 지금 당장 포기하기 이른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일단이 활용이라는 게 뭔지 알잖아. 약간 표현하자면 실생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보시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런 상황들 중에서 부등식을 쓸만한 상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관한 몇 가지 내용들이고, 자, 밑에 보시면 활용 문제 이렇게 풀라고 몇 가지 팁이 나와 있거든. 자, 여기 한번 밑줄 한번 치면서 자, 몇 가지 없는 것들은 필기도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 요 활용은요, 요 다음 단원에서도 활용을 저희가 할 거라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하게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활용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로 하실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미지수라는 걸 정할 겁니다. 다들 혹시 미지수가 뭔지 알아? 성원아? 미지수가 뭘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걸 정해줘야 돼요? 옳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x, y라고 불리는 것들이잖아. 우리 숙제에 보통 x 같은 걸 문자 쓰잖아요. 그런 x, y입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결국 궁극적으로 식을 세울 거거든. 자, 필기할게요. 식을 세울 건데 식을 세운다는 말은 뭔가를 x라고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x, y를 누구로 정할 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뒤에 써있는 내용이 일종의 팁 같은 건데, 자, 밑줄 한번 칠까? 보통 우리가 이제 x라고 많이 두는 건 누구다? 구하려는 것을 보통 x라고 넣습니다. 보통 이제 오늘 문제 보시면 뭐 마지막에 어떤 물어보는 게 있을 거란 말이야. 혹은 비슷한 말로 위에 써볼래?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혹은 좀 더 직접적인 힌트를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문제에서 이런 말이 나와. 뭐 몇 개냐 이런 문제. 여기 있는 몇 자리가 보통 x라고 보시면 돼요. 몇 개냐 그러면 이제 거기를 x라고 두는.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어려운 문제, 뭐 고등학교 올라가서라든가 더 어려운 문제 보게 되면 꼭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두는 게 무난합니다. 아시겠죠? 첫 번째, 물어보는 걸 x라고 두세요.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작업이잖아. 자, 뭐를 세우자? x를 잡아놓고 식을 세울 겁니다. 그렇죠? 식을 세울 건데, 자, 오늘 약간 식 세울 때 팁 하나 드리자면 수량 사이의 대소관계, 그러니까 오늘 사실 부등식 활용 문제는요 약간 뻔한 감이 있어요. 왜? 밑에 문제 보시면 요 표현들 혹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런 표현들 기억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 뭐 이상이다, 이하다, 뭐 미만이다 이런 표현들이잖아. 사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거기가 딱 부등식 문장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오늘 부등식 활용 문제는 이런 말들이 나올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식으로 옮기시면 됩니다. 제일 첫 시간에 배웠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이거 방학 때 설명드린 또 팁인데, 자, 오른쪽에 공간 있으시죠? 혹은 요 문장 밑에다가 한번 써보시겠어요? 또 몇 가지 꿀팁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에는 안 써있지만 제 경험상 이런 것도 좀 쓰면 좋을 것 같다. 그런 거 몇 가지. 첫 번째입니다. 혹시 방학 때 우리 제가 이거 많이 그렸던 거 기억나세요? 성원아?
같은 걸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말한 적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림이라는 건 정말 미술 시간에 그런 그림 같은 건 아니야. 괄호치고 좀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거긴요. 시각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은성아 이렇게 문장으로 막 글씨로 써 있는 게 잘 보여. 뭔가 좀 뭐 표라던가 혹은 좀 그런 게 잘 보니까. 그러니까 그치, 뭔가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보기 좋게 표현하는 게 잘 보여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항상 하는 말, 결국 너네가 먼저 풀어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림도 그려보시고 좀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 필기할게요. 여러분이 오늘도 아마 어떤 공식이라던가 우리 이번 시험 때도 기억나? 뭐 넓이라던가 부피라던가 혹은 뭐 거속시라던가 등등등 공식 같은 게 있기도 하고요. 혹은 경우에 따라 제가 이제 뭐 아이디어, 이 문제 풀 때는 뭐 이런 아이디어, 이런 전략, 이런 말을 쓸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 두 가지는요, 이해도 이해지만 결국 뭐 해야 된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죄송하지만 이해도 이해지만 외우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사실 방학 때는 요 세 번째는 필기를 안 했었는데 저도 이제 수업하면서 이것도 한번 써줘야겠다 싶어서 하나 추가한 게 있어요. 필기해봐. 세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뭐냐면 요즘 친구들의 특징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문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런 말을 하세요. 자, 그럴 때는요, 꿀팁 하나. 뭐를 들어보라고? 여러분들 예시란 말 아시죠? 그러니까 좀 뭔가 처음부터 X로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쉬운 걸로 몇 개를 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해보면, 자, 예시를 필기할게요. 자, 예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시를 듣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괄호치고 약간 느낌이란 걸 좀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이런 느낌이구나. 그러니까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한번 몇 가지 쉬운 걸로, 그러니까 어쩌면 쉬운 예시입니다. 쉬운 걸로 한번 해보라는 거야. 아시겠죠? 이 세 가지는 오늘 제가 실제 문제 풀 때 한번 해볼게요. 꼭 한번 비교해 보시고 너네 걸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자, 이제 식 세우면 사실 거의 끝난 거긴 해. 근데 왜 거의냐면, 자, 식을 세웠죠. 그 다음 어쩌면 당연한 말이죠. 푸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푸는 거 배우고 왔습니다. 푸시면 돼요. 근데 풀고 나서 활용 문제가 특히 조심할 게, 서원아, 풀고 땡길까? 자, 활용은요, 사실은 푸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더 중요합니다. 뭐, 저희 책에는 확인하기라고 써있는데, 뒤에 읽어보시면, 자, 우리가 구한 해가 밑줄 한번 쳐볼까? 문제의 뜻에 맞는지 확인하세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좀 말이 어렵나? 괄호치고 이거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혹시 서원아, 제가 수업 때마다 하는 말 있어요. 항상 우리 문제 풀 때 마지막에 제가 제발 뭐 하라고 해요? 검토. 사실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은 이 말이죠. 자, 이 말이 그 말입니다. 즉, 제발 오늘도 부탁인데 풀었다고 들뜨지 마시고요. 서원아, 제가 항상 무슨 말 하죠? 무슨 말이에요? 시키는 걸 해야 됩니다. 특히 활용 문제는 보통 마지막에 시키는 게 있어요. 뭐 그게 뭐 최대 몇 개냐 혹은 뭐 이렇게 시키는 게 분명 있을 건데 그것까지 해야 끝나는 거야. 어쩌면요, 여러분들 사실 어쩌면 오늘 칠판에 쓴 내용들이잖아. 이 내용들은 사실 활용해서만 쓰는 내용도 아니에요. 아마 읽어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 많이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사실 그림도 좀 많이 그려봐요. 그리고 공식 아이디어 지난번 시험 때도 해본 적 있고, 실제로 예시도 많이 들잖아. 너네 항상 질문하면 내가 예시를 보잖아요. 이렇게 해보라고. 좀 그런 예시들.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는 앞으로 수학 공부하는 내내, 얘도 마찬가지고 내내 여러분들이 좀 마음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체크해봤고요. 자, 지금부터 수업 방식은 실제 문제 한번 풀어보면서, 그러니까 풀어볼 시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해볼 시간 드리고 저랑 비교해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내려가서 자, 1-1번입니다. 하나 아쉬운 게 제가 보통 원래 이 빈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일단 여러분들 뭐 빈칸도 한번 채워보시고요. 자, 왼쪽에 있는 1-1번 문제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문제에 따라서 난이도에 따라서 좀 바꾸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좀 쉬워 보이니까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두 친구밖에 없으니까 제 생각에 둘 다 끝난 것 같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어쩌면 활용이란 거는 뭐 특별히 원래 방법이랄 게 없어요. 그냥 잘 읽고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거 싫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어쩌면 중학생 때 활용은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고등학교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실제로 여러분들 고등부 수업에서는 이런 활용 같은 거를 지금처럼 이게 자세하게 하진 않습니다. 왜? 어느 정도 연습을 하고 올라왔을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잘하는 친구들은 고등학교도 잘하더라고요. 이 어떤 느낌을 알더라고요. 어떻게 식 세우는지. 비슷하거든요. 근성이도 풀어봤어? 왼쪽도? 자, 같이 볼게요. 자, 1-1번입니다. 자, 일단은 저는 이제 설명할 때는 왼쪽에 있는 빈칸을 채우진 않고 위에 있는 거 한번 그냥 읽어보면서 한번 프리스타일 해볼게요. 왜? 시험 때는요 밑에 있는 요게 안 나옵니다. 여기가 안 나와요. 위에만 보고 혼자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출발. 자, 이번 문제는 어떤 정수, 일단 뭔가 냄새가 나죠. 어떤 정수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에다가 2배에다가 4를 뺀 숫자는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제가 첫 시간에 기억나? 주어를 잘 봐야 돼요. 누구의 입장에서 이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시면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이와 같은 정수란 말에 느낌 오세요? 요 정수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얘랑 얘랑 같은 거라 보셔야 됩니다. 이런 정수 중에서 마지막에 시키는 거, 요게 마지막에 시키는 거예요. 가장 큰 놈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럼 자, 일단 이 문제는요, 원상아, 뭐를 X라고 볼까요? 자, 사실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여기에 써있지 않더라도 이 문제는 당연히 성원아 뭐가 X일까? 요 어떤 정수가 X일 거라는 거야. 왜? 지금 얘가 물어보는 게 이 정수를 구하는 문제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요 어떤 정수를요, 편의상 X라고 두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 문장을 가지고 식을 만드시면 돼요. 자, 만들어 볼게. 자, 일단 먼저 여기까지 끌어볼게요. 자, 여기까지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주어입니다. 주어. 자, 어떤 정수에다가 2배를 한 거에다가 4를 뺀 수니까 이거 맞나요? 자, 얘는 2배에다가 4를 뺀 수는 누구보다? 12보다. 자, 주어가 중요한 이유가 주어를 보셔야 이거를 쓸 수가 있게 돼요. 누구 입장에서인지. 얘가 지금 작거나 같은 거 맞아요? 그러면 부정식으로 옮기자면 이런 거 맞아? 자, 이런 느낌으로 식을 만드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끝난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이항해서 가장 풀 줄 아시죠? 자, 얘 정리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자, 이 중에서 윤성아, 우리 뭐 하는 거야? 자, 이거를 만족하는 정수 중에서 뭐? 가장 큰 정수 알아보세요. 그런 문제 맞나요? 그럼 성원아, 정답 얼마나? 여러분들 정수가 뭔지 알죠? 또 말이 틀리는 이유, 정수가 뭐예요? 이런 말 합니다. 1, 2, 3, 4, 5, 6, 0, 마이너스 1 그런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활이다. 둘 다 아니셨나요? 뭐 이런 느낌. 사실 얘는 근데 활용 문제라고 좀 부르기 민망해요. 그냥 뭐 문장을 식으로 옮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 볼게요. 자, 75쪽에 자, 그 다음 문제는 위에 써 있는데 개수 관련 문제입니다. 몇 개, 몇 개, 몇 개냐 그런 문제가 유명합니다. 자, 밑에 있는 마찬가지로 2-1번. 자, 2-1번 한번 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개수 문제는 작년부터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나옵니다. 방정식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번 시험에도 뭐 나올 수 있겠죠. 자,
이해하실 거. 자, 얘는 해볼 시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1분 30초.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정 어려우면 그냥 활용 문제를 다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면 되고, 그냥 약간 좀 대표 문제들은 좀 뻔한 감이 있단 말이에요. 뻔하면 그냥 외우면 괜찮아요. 자, 조금만 하고 쉴 거니까 힘내시고. 개수에 대한 문제. 그 실제로 밑에 이제 표가 하나 있는데 이런 표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합니다. 표도 많이 이용하고. 그리고 표라는 것도 아까 제가 필기한 내용 중에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표도. 자, 은성아 정답 한번 내봤어? 자, 혹시 서원이도 다 했어요? 왼쪽 거? 자, 같이 볼게요. 일단은 옆에 있는 거 푸는 건 좋은데 설명할 때 들어봐줘. 저랑 기계가. 자, 일단은 먼저 풀기 전에 위에 올라가봐. 제목에 동그라미 한번 칠게요. 자, 위에 제목 보시면 이번 시험에 나올 만한 문제 중에서 요거 뭐 개수 관련 문제. 여러분 저 개수 몇 개 할 때 그 개수예요. 그래서 몇 개인지에 관한 문제고, 자 실제 한번 문제를 보시겠어요? 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읽어보시면, 자, 한 개의, 자, 밑줄, 자, 한 개의 1,500원짜리 사과와, 저는요, 개인적인 습관인데, 요런 것도 그냥 안 줍니다. 쓸게요. 자, 한 개의 지금 사과가, 뭔가 뭔가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쓸게. 사과 한 개가 지금 얼마냐면,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쓰는 것도 제 입장에서는 뭐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림이라는 게 이런 것도 그림이에요. 왜? 여기 써 있지만 잘 보이잖아요. 다시 한번. 자, 주의할 점은 여기 한 개입니다. 한 개 기준.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뒤에 읽어보시면 한 개에 1,000원짜리 오렌지가 있어요. 자, 쓸게요. 자, 오렌지가 있는데 역시나 한 개가 기준입니다. 1,000원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나오잖아. 자, 합해서 총 5개를 사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쓸게. 어차피 총 5개를 살까 한다는 거지. 그치? 아, 비교해봐. 자, 요것보다 얘가 훨씬 잘 보이잖아, 지금부터. 요런 것도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식혜인 게 뭐야? 자, 오늘, 잘 들어. 오늘 숙제할 때는 이 문장을 찾으세요. 서울아, 요게 이제 무슨 문장인 줄 알아?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하고 있는 게 부등식의 활용이잖아. 저런 문장이 딱 부등식을 만드세요. 그런 문장이 하나 있을 거예요.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자, 이 문장을 예쁘게 식으로 옮기자면 전체 가격이 7,000원을요. 은성아, 넘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이하. 그쵸. 이해한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배웠잖아요. 작거나 같답니다. 이런 표현들 잘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저희가 할 건 뭐다? 아, 가격이 필요하구나 라고 체크하면 되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자, 요게 중요합니다. 이제 어디를 X라고 둘 건지. 자, 이번 문제는 사과가 최대, 요게 시키는 거예요.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문제니까, 그럼 성원아, 이 문제는 뭐가 X라고? 사과의 개수가 X개 맞나요? 그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출발. 그럼 자, 사과가 지금 X개인 거죠. 그럼 쓸게요. 자, 사과를 X개라 두면요, 은성아, 오렌지는 몇 개라고 줄 수 있는 줄 아세요? 몇 개? 아니, 그러니까 오렌지는 한 개인지 몇 개인지 모르잖아. 힌트. 혹시 여러분들 작년부터 해서 요 내용 기억나? 내 걸렸다. 뭐
뭐지? 잠시만요. 뭐지? 지워졌으면 지워지가 좀 아쉽네요. 죄송해요. 빨리 나와, 빨리 나와. 저기 뭐라고 써야 되지? 호리운인가? 호리운? 호리운? 호리운이라고 써. 빨리 나와. 이거 눌러서 이거 누르면 되나요? 오! 자, 나와요. 다시 갈게요. 다시 갈게요. 자, 다시 X개라고 치면 혹시 요거 은성아 기억 안 나? 총 5개를 썼는데 그러면 오렌지는 몇 개라고 쓰면 될까? OX가 아니죠? 서울이 나시나요? 뭐라고 했는데? 혹시 은성이는 이렇게 두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쩌면 당연한 얘기잖아. 전체가 자 은성아 다시 물어볼까? 예를 들어서 사과가 2개야. 그럼 오렌지가 몇 개예요? 3개인 거죠. 아까 제가 필기한 내용 기억나? 예시를 들어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사과가 4개면 오렌지가 몇 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에서 얘를 빼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아이디어를 쓰라는 거야. 이거 되게 많이 씁니다. 이번 시험 범위에서. 다시. 그럼 사과가 X개면 오렌지는 뭐라고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어쩌면 제가 이렇게 쓰는 걸 되게 좋아하는 이유긴 한데 봐봐. 한 개에 1,500원이래. 그럼 서원아, X개면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 요 그림도 뭐 작년부터 많이 해왔을 거야 말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비례식 같은 느낌이야. 여기다가 1,500 곱하면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한 개에 1,000원짜리면 5 빼기 X개는 여기다가 1,000 곱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 괄호 쳐야 됩니다. 자, 마무리는 여기서 자, 만나시면 됩니다. 자, 식 세워볼게요. 자, 사과 X개는 1,500X1이고요. 더하기 자, 여기 있는 오렌지 5 빼기 X개는 1,000 곱하기 5 빼기 X1 맞나요? 여기 전체 가격인데 자, 얘가 뭐다? 7,000원 이하다라고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식을 하나 세울 수가 있다라는 문제예요. 흐름 이해돼요? 그래서 식을 세웠고 여러분 요거 풀 줄 아시죠? 그래서 이걸 예쁘게 풀어보시면 혹시 성원아 풀어보시면 일단 정답 혹시 뭐 나올까? 해가 혹시 뭐 나오셨어요? 4보다 작거나 혹시 요 해 나오셨어요? 근데 끝난 거 아니라는 거지. 자, 마지막에 시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냐 그 문제니까 혹시 은성아 얘 최대 몇 개까지 살 수 있어요? 4개까지는 아시겠냐는 거지.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질문 한 개 볼게요. 너네가 이거는 잘 푸는데 또 가끔 이렇게 바뀌면 어려워하더라고요. 보세요. 그 만약에 제가 이 문제를요 이렇게 바꾸면 자 얘는 최대 몇 개라고 해야 될까요? 얘도 혹시 4개인 거 아시나요? 얘도 왜 4개죠? 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사과 몇 개 얘기할 때는 이런 또 보이지 않는 활용이 이게 조금 골치가 아픈데 가끔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가정이 있어요. 필기할래요? 사과의 개수입니다.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뭔지는 몰라서 너네가 아는 말 중에 자연수가 들어가요. 이 말 이해돼? 성원아? 우리 CU 가서 저기 뭐 2.85개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뭐 1개면 1개고 2개면 2개지 뭐 이런 말 안 쓴단 말이야. 제 말 이해돼요? 다시 이렇게 나와도 정답은 4개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아까 말했던 게 마지막에 시키는 말하는 게 이런 부분인 거야. 생각보다 여기서 많이 실수를 해요. 이런 해석을 못해가지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시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조금만 더 보실 겁니다. 76쪽입니다. 자, 76쪽에 위에 제목에 써있는 또 방학 때 되게 유명했었죠. 유리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유리한 방법. 이라는 문제였고 역시나 왼쪽에 있는 3-1번. 자,
3-1번 한번 풀어볼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문제. 자, 해볼 시간 1분 30초 드릴게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이번 시험에 이 유리한 방법 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앞장에서 배웠던 개수 문제는 작년도에도 많이 나왔었거든. 그러니까 조금 재미는 없다는 거지. 근데 유리하다 문제 자체는 사실 유리하다 이 말은요 부등식에서만 쓰는 말입니다. 부등식에서만 쓸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고 싶겠죠. 자, 3-1번이에요. 다시 말할게, 어려운 친구들은 내가 하는 것처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필기도 가져가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것처럼 하면 그러니까 똑같이 잘하는 얘기니까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아 몰라요 안 할래요 이래버리면 당연히 안 돼요. 뭐 활용은 그냥 뭐 자, 문제를 잘 읽어봐. 한 20초만 더 드릴게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마 2교시에 좀 시간 되면요 지금 했던 거 한 번씩 더 해볼 거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보세요. 자, 일단 위에 역시나 한번 밑줄 한번 쳐볼래? 자, 이번 페이지는 유리한 방법이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부등식 관련 활용 문제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제 생각이에요. 이번 시험 문제 예상합니다. 이번 시험 문제로 좀 예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습니다. 작년에는 이런 문제가 못 나오는데 딱 부등식에서 나올 만한 문제예요. 네, 부등식에서 나올 만한 문제입니다. 자, 한번 내려가 볼게. 3-1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집 근처 가게에서 음료를 살 때는요, 은성아, 한 개에 얼마짜리 돼요? 자, 봐봐. 지금 여기에 은성이가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림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여기 어디 집 근처에 있는, 그 집 근처에 있는 가게란 곳이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가서 사면요. 자, 쓸게. 한 개에 800원 돼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읽어보시면, 할인 매장이라고 해서, 좀 멀리 있나봐. 여기 이제 할인 매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이 할인 매장에서 사면 자, 일단은 가격부터 보시면 한 개에 500원이죠. 근데 서원아, 한 개에 500원인 것만 보면 둘 중에 여기가 좋아 보이잖아. 여기 가는데 뭐가 들어간대? 자, 요거 중요합니다. 왕복 교통비가 얼마다? 1,200원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왕복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이거죠. 그 막히고 여러분들 왕복이랑 다른 말로 혹시 편도란 말 있잖아요. 편도? 혹시 편도란 말 들어본 친구 있나? 보통 왕복이랑 편도 두 가지가 있거든요. 편도는 뭐냐면 한 번 가는 것만 하는 게 편도예요. 그럼 만약에 이 문제가 있잖아. 똑같은 문제가 여기가 왕복이 아니라 편도, 그러니까 한 번 갈 때 1,200원이면 이 경우는 계산 어떻게 해야 할까? 곱하기 2해야 된다는 말 이해돼요? 다시 왕복이기 때문에 얘를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만약에 왕복이 아니면요 왔다 갔다 2번이죠. 그런 것도 민감하게 잘 보시라는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이런 문제에서. 자, 아무튼 왕복이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릴까요? 왔다 갔다. 자, 왔다 갔다 하는데 교통비가 1,200원 들어갑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봐봐. 이런 상황이라고 치면 또 예시 한번 들어볼까? 예를 들어서 음료 한 개를 살 거예요. 그럼 지금 앞에서는 800원이죠. 여기서 얼마를 내야 돼요? 한 개 살 때. 500x 플러스 1000. 아, 한 개라고 예를 든 겁니다. 한 개라고 치면 얼마 내야 돼요? 1700원. 500 더하기 1200 맞아요? 1700원이지. 이 경우에는 어디서 사는 게 유리해요? 집 근처가 유리하단 말 이해돼요? 자, 또 하나 주의할 점 뭐다? 오랜만에 가격은요 쌀수록 좋은 거죠.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말은 저렴할수록 유리한 거잖아. 즉 한 개를 살 거면 여기서 사야 돼. 근데 개수를 점점점 올려보시면 여기가 좋아질 때가 온다는 거죠. 그게 몇 개부터냐라는 문제가 왔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거. 자, 음료를 몇 개 이상 사야지 할인 매장이 더 유리할까요? 즉 여기가 더 쌀까요? 그 문제 맞아요. 자, x는 지금부터 음료의 개수가 x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원 한번 풀어줄래? 그럼 자, 집 근처에서 x개를 사면 우리 얼마 내거든? 800x인 거죠. 아까 해봤잖아. 그 가격과 합창해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자, 은성아, x개면 할인 매장에서는 이제 우리 총 가격이 얼마가 나올까? 한 개가 500원. 그러면 x개는 얼마예요? 500x. 자, 500x고 여기다가 뭐까지 더해줘야 돼? 1000. 이렇게 해서 더해주셔야 되고,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자, 할인 매장이 더 유리해야 되거든. 그럼 성원아 여기서 부등호를 어떻게 세워야 될까? 800x가 얘보다 자, 여기서 많이 이제 실수하는 거 다시 한번 말할게. 일단 작으면 안 돼요. 얘들아 가격에서는 유리한 게 무조건 싼 게 유리한 거야. 하나 더. 자, 여기에다가 는 고치면 될까 안 될까? 자, 우리가 크거나 같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이제 이게 자, 는이란 말은 뜻이 뭐예요? 얘랑 얘랑 뭐일 때예요? 같을 때죠. 여러분 질문 한 개만. 집 근처랑 할인 매장이랑 가격이 똑같으면 어디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무튼 정말로? 너가 가야 돼. 너가 엄마가 심부름 시킨 거야. 은성아 만약에 여기를 가도 여기보다 싸기는커녕 가격이 똑같다 그러면 너는 정말 여기까지 갈 거예요. 지금 은성이는 뭐를 간과한 건 줄 알아? 너네 그러니까 유리하다는 말은 너네가 정말 간다는 상상을 해봐야 돼. 여러분들 가격 똑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야 너네 버스 타고 갔다 올 거야. 안 귀찮아요? 얘들아 가격이 똑같으면 여기 안 가요. 아 너네가 아, 할인 매장이 되게 가까운 줄 아는구나. 예를 들어 할인 매장이 저기 부산에 있어요. 가격은 똑같아. 갔다 오실 거예요. 안 가죠. 이 경우에는 유리하다 문제 부등호 어떻게 해야 돼? 크거나 같다가 돼야 돼? 크다가 돼야 돼? 크다가 돼야 됩니다. 다시 말할게요. 이 말 이해하시겠냐는 거지. 같으면 안 갑니다. 무조건 얘가 더 싸야 돼. 갈 거라면. 이런 식으로 식이 만들어진다. 라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유명해요, 이 문제. 그리고 나서 자, 얘랑 풀어보시면 자, 마찬가지로 풀어보시면 암산할게요. 이렇게 나오시겠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정답 몇 개부터 유리한 거야? 5개부터 유리한 거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 체크. 자, 이렇게 나오면 몇 개부터 유리한 거예요? 얘도 5개부터인 거 아시겠냐는 거지. 왜 얘도 기본적으로 음료수의 개수는요. 그러니까 오늘 숙제할 때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 말하지 않아도 자연수입니다. 니네가 평상시에 시중 가서 떠올려봐. 음료수 사는데 2.7개 이런 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있다는 거야, 수학에는요. 아시겠죠? 다시 개수는요 말하지 않아도 자연수다 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체크해 보시고요. 자 한 장 넘어가서 78쪽을 먼저 하고 잠깐 시동할게요. 78쪽으로 가겠습니다. 거속신은 2교시 하겠습니다. 자 78쪽이 위에 제목 보시면 이번 페이지는 뭐예요?
도형에 관한 페이지입니다. 그리고 하나 첨언한 여러분 알죠? 도형에 기본적으로 넓이라던가 부피 관련 공식이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이 공식들 아까 말했죠? 암기 다 하셨죠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 또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공식 같은 거 물어보면 또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있는 관련 문제 쉽습니다. 자, 5-1번. 자, 왼쪽 밑에 있는 5-1번 문제. 자,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자, 또 그냥 읽어보시면 또 시키는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키는 걸 잘하면 돼요. 근데 원래 수학의 기본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활용이라고 다를 건 없다는 거예요. 제발 겁먹지 마세요. 자, 5-1번입니다. 그리고 제가 푸는 거랑 꼭 비교해봐. 이 사람 어떻게 푸는지.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아까 필기한 내용들 그림도 이용하시고 예시도 들어보시라고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네가 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거예요. 온갖 노력을 하시는 거예요. 자, 시간 얘는 조금 쉬운 관계로 한 1분 후에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물어보는 걸 X라고 두시고요. 부등식 하나 예쁘게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푸신 다음에 꼭 마지막에 시킨 걸 해야 합니다. 해석을 잘하세요. 내가 뭐 하는 중인지. 뭐 하는 중인지. 풀어보세요. 좀 방학 때 했던 그런 어려운 부식 기억나요? 어려운 부식 기억 안 나? 그래서 제가 말하잖아. 제가 여러분들 말했지만 어떤 쓰는 단어 같은 거를 잘 안 바꾸거든요. 이거는 동의하세요? 저는 아마 방학 때부터 어떤 표현들 몇 가지를 자꾸 돌려 쓰는 게 있어요. 시키는 거 해라라던가 A도 숫자다 뭐 이런 표현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안 바꾸는 게 너네들도 자꾸 그거를 이제 좀 인지하라는 거예요.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좀 쉽죠? 자, 읽어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그림 남아있네요. 그럼 읽어보시면 되겠지? 자, 밑변의 길이는 나와 있어. 밑변이 18cm 여기. 삼각형인데, 자, 요 문장이죠. 자, 오늘 다시 말할게. 숙제할 때 이 문장 찾으세요. 요게 부등식 문장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문제는 삼각형의 넓이를 가지고 식을 세우자라는 문제예요. 다시 삼각형의 넓이가 45제곱센치 이상이다. 자, 요 부등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물어보는 건 아마도 당연히 높이 물어보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높이 색깔 뭐였지? 파란 색깔 할까? 자, 이 높이가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되냐? 요 높이가 다시 여기 몇 센치 이상이냐 문제 맞나요? 이 문제는 요 높이가 요 몇 자리가 x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x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은성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일변 곱하기 부피 그러니까 얘가 쉽다는 게 좀 쉬운 게 낫잖아, 말 그대로. 요 자리가 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야. 사다리꼴로 바뀔 수 있고, 뭐 둘레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키는 거 하면 됩니다. 자, 밑변 곱하기 높이를 x라고 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다들 아시겠지만 나누기 2까지 해야 됩니다. 자, 요게 45 이상인 거죠. 계산해 볼게요. 자, 9x가 45 이상이고 위에 풀어보시면 정답이 5 이상이니까. 자, 이번 문제는 몇 센치 이상이냐 문제니까 서원아 몇 센치 이상이 돼야 돼? 얘네는 정답을 5cm 이상이다라고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해볼까? 오늘 제가 이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문제가 만약에 요렇게 바뀌면요 얘는 정답을 몇 센치 이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5.4cm. 오, 얘는 혹시 또 5.3인가 아시나? 5.4라고 하시나요? 5.4는 아니고요. 얘는 정답이 5.3입니다. 왜 아까처럼 6이 아닌 줄 아세요?
저희가 앞장에서는 계속 문제가 마지막에 뭘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민감함이 있냐는 거지. 앞장에서 우리 지금 두 문제 연속으로 개수 물어보지 않았어요? 뭐 음료수가 몇 개냐 그런 개수 문제 아니었어요? 다시 말하면 개수는요 말하지 않아도 뭐라고요? 자연수죠. 자연수야. 근데 여러분들 얘는 지금 마지막에 물어보는 게 뭐예요? 필기에 높이잖아. 여러분들 높이는 꼭 자연수일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높이가 얘들아 길이는 2.7cm라는 게 있어요. 왜? 높이란 말은 길이인 거잖아. 필기할까? 기본적으로 길이는요 자연수 말고도 있다는 거지. 그럼 너네가 아는 말 중에 굳이 표현하자면 유리수라고 쓸까? 다시 개수는 자연수야. 몇 개냐, 음료수가 몇 개냐는 자연수인데 이런 길이 같은 경우는 너네가 아는 말이죠. 유리수.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즉 만약에 이 문제가 5.3 이상이면 정답은 5.3이 돼야 돼요. 이 경우에는 차이점 이해돼요? 그래서 오늘 숙제할 때 아까 필기한 게 그 말인 거야. 마지막에 시키는 거야. 혹은 문제 뜻에만 확인하는 그 말인 거예요. 이런 확인을 다 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정답 아까 이거 없었죠? 뭐야? 얘는 정답 5cm 이상이가 맞습니다. 오케이? 좀 쉬었다 할게요. 지금 시간 19분인데 오늘은 죄송한데 25분까지만 쉬겠습니다. 조금 할 게 남아가지고 자 조금만 한 6분만 쉬었다 할게요.